시작하겠습니다. 요쯤부터 하면 되겠네. 자,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게 일이었죠? 네. 일이라는 개념을 영어로 하면 work. 일하다죠, 동사. 그러다 보니까 기호로 W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 그 일의 단위를 표시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과학자 이름. 줄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름 일단 단위는 없어요. 근데 왜 없어요, 아직. 왜 이게 아니야? Joule예요. 줄. 프랑스인인가? 하여튼 그쪽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 줄이라는 과학자가 사실 한 일이 뭐냐면 요 단원보다는 우리가 이제 한 3주 뒤에 배울 열 파트, 온도와 열 파트에 해당하는 거를 하신 분인데 원통형의 그 단열재 통 안에 물을 집어넣고 물을 막 휘젓는 일을 하는 거야. 물을 막 휘저으면 물에다가 일을 해준 거잖아. 그지?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물이 막 지네들끼리 부딪히고 마찰 생기고 저항이 생겨서 멈출 거잖아.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올라가요. 얼마나 올라가요? 내가 휘저은 일만큼. 지금 엄청 많이 휘저으면 100도가 넘으시죠.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웬만해선. 근데 진짜 만약에 엄청나게 빠르게 흔든다 이러면 100도 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이뤄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열이 빠져나가 버리잖아. 그렇게 해서 내가 가해주는 역학적인 일의 양이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열 에너지와 같은 개념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 그 1주울이 몇 칼로리가 되는지를 계산한 사람, 1칼로리가 몇 줄이 되는지를 계산한 과학자의 이름이 주울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적을 남기잖아. 근데 예전에는 그 사람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같다라는 걸 몰랐지 사람들은. 그게 에너지고 그런 역학적인 일이나 에너지가 온도를 올리는 열하고 같은 개념이라는 걸 몰랐잖아. 그게 같다라는 걸 찾아내고 그거를 계산적으로 얼마만큼이 계산이 되는지를 찾아낸 업적으로 자기 이름이 단위에 박힌 거죠. 네. 그래서 대문자로 된 영어 단위들 있잖아요. 과학에서 배우는 단위들 중에 뉴턴, 와트, 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전기에 가면 배우는 볼트, 암페어, 옴. 암페어. 그 다음 오음도 과학자 이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이름이다. 자, 그럼 일이라는 것은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동 거리가 힘의 방향으로 생기는 걸 일이라고 하고, 맞지? 그래서 F와 S 그리고 방향을 갖게 정렬해 주기 위한 코사인이 들어가서 일의 크기는 Fs 코사인 시타입니다. 자, 그래서 일의 계산에서 중등 과정에서는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수평으로 이동할 때는 그 일의 양은 F 곱하기 S는 마찰력의 이동 거리를 곱한 거와 같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릴 때는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 그래서 뉴턴 단위일 땐 그냥 올라간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요거는 S는 거리죠. 응? 대신에 만약에 뉴턴 단위가 아니라 킬로그램 단위로 주어졌다면 앞에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 9.8. 그쵸. 9.8을 곱해줘야 된다. 수직으로 들어올릴 때는. 왜요? 그래야 뉴턴이 되니까. 지금 봐봐. 우리가 일의 양을 계산하는 것은 일은 힘 곱하기 거리란 말이야. 공식 자체가. 힘의 단위가 뭐예요? 뉴턴. 뉴턴. 거리 단위는 V. 미터죠, 미터. 근데 미터는 통일한 거예요. 네, 미터로 써야 됩니다. 센티미터, 밀리미터 안 돼요. 킬로미터 안 됩니다. 네, 무조건 미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야. 언제부터? 사실 평균 키가 넘는 양반인데 키 작다고 놀림받는 그 양반 때부터. 나폴레옹. 나폴레옹 키 작다고. 평균 키보다 커요. 그 당시 유럽인들의 평균 키보다 나폴레옹 키가 큽니다. 단지 왜 맨날 작게 보이냐? 나폴레옹이 데리고 다니는 친위대, 친위대 혹은 근위대라고 부르는 나폴레옹 호위대 있잖아. 엘리트 가드들이 걔네들이 네덜란드인이야. 그래서 크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유럽 평균 신장이 166인가 그랬는데 나폴레옹은 170은 됐단 말이야. 평균보다는 컸어요. 근데 문제는 지가 데리고 다니는 엘리트 근위대 평균 키가 185야. 거기에 나폴레옹 와이프들 키는 전부 다 180이 넘었어요. 첫째 부인이나 둘째 부인 둘 다. 키 큰 사람 좋아했나 봐. 여자가 싫어할 것 같아. 야, 프랑스 황제인데? 아니 그래도 첫 번째 부인은 나폴레옹이 프랑스 총사령관일 때 만났고 두 번째 부인은 프랑스 황제일 때 만났는데 싫겠냐? 그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줄이라는 건 뉴턴의 미터 곱한 거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일 때는 반드시 뭐를 곱해서? 9.8을 곱해서. 이거 우리 중력할 때 배웠잖아요. 질량의 9.8 곱하면 무게 뉴턴 단위가 된다는 거. 1뉴턴이 9.8kg이요. 아니 1kg 힘이 9.8N이지. 힘은 9.8 곱하기 질량이니까 1kg이면 9.8N이 되는 거야. 수직으로 들었으면 9.8을 곱하는 거예요. 네. 근데 뉴턴이면 곱하면 안 된다. 뉴턴일 때는 곱하는 거 아니다. 뉴턴으로 바꾸려고 곱하는 거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지난 시간 마무리, 우리가 요 식에서 W가 0인 조건은, 일의 양이 0이 되는 조건은 뭐? 이동하지 않는 힘이 없거나 이동하지 않았거나 힘이 각도가 90도. 90도 수직일 때. 특히 그래서 90도일 때 조심하래 그랬지. 이거 앞으로 들고 옆으로 가는 거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왜? 들고 옆으로 가는 거 힘은 어디로 주고 있다? 저쪽. 위로 주고 있다. 힘은 위로 주고 있는데 왜? 물체에 주고 있는 힘이니까. 물체의 힘은 위로 주는데 물체는 어디로 움직였어? 옆으로 갔잖아. 이 옆으로 옆으로 들리면 그리면요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그건 이게 이렇게 들고 마찰력으로 위로 들고 있는 거예요. 수직 항력 때문에 생긴 마찰력이 물체를 위로 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물체 떨어졌지, 이 사람아. 힘을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요. 최종적으로 시작점하고 끝점만 따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돼요.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시작점과 끝점 두 개의 위치 관계만 따지면 돼요. 그리고 과정이 일이고 안 다르면 똑같으면 일이 아니에요. 어? 근데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질문 들어온 거, 자, 이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첫 시간에 여러 가지 힘 할 때 배운 건데요. 잠시만. 뭐지? 자,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조건들이 나오면 이동하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벽을 밀고 있었다. 하루 종일 천장을 받치고 서 있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물건을 들고 서 있었다. 전부 다 0. 그리고 들고 옆으로 가는 것도 0. 방금 물어본 게 뭐냐면 여기 지우개가 있고 선생님 저는 이 지우개를 양손으로 수직으로 미는 힘을 준 거잖아요. 라고 우기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근데 자, 잘 봐. 사실 이거 우리가 배운 힘이죠. 원래 중등에는 안 나오는 힘인데 이게 수직 강력이잖아. 그리고 생각해보자. 지금 이 지우개는 중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이 물체는 밑으로 중력을 받고 있죠. 근데 왜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잡고 있어서. 이 수직 강력 때문에 생긴 마찰력이 위쪽으로 받치고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중소형. 아니, 일부러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힘 작용하는 걸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수직 강력이라는 힘이 이 수직 강력 때문에 여기에 마찰력이 생긴단 말이야. 어느 방향으로? 위로 생긴다. 위로. 그럼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지우개를 양쪽으로도 밀고 있고 위로도 들고 있는 거란 말이야. 마찰력으로. 그럼 수직이니까 일이 없는 거네. 즉 내가 이 물체한테 가하는 힘은 양쪽에서 미는 힘은 합쳐서 얼마야? 합력이 0. 근데 위로 가는 힘은 남았잖아. 근데 물체가 어디로 움직였어? 옆으로. 그럼 수직이네? 그러니까 얼마? 0. 근데 이렇게 하고 밑으로. 마이너스. 네가 한 일이 마이너스. 지금 벽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딱 잡았는데 안 움직이니까 0. 그럼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운동하면 살이 쪄요. 아니지. 스쿼트하면 살찌나. 다시 올라올 거 아니야. 지금 벽이 떨어지고 그럼 일 안 한 거잖아요. 뛰려고 하는데 살짝 밀려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거는 네가 일한 게 아니라 중력이 한 거지. 그냥 내려갔다 올라오면 0 아니에요. 그치. 그럼 스쿼트는 일 안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또 나빴어. 이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일이라는 개념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개념은 그치, 완벽히 다르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잠깐 정지해놓고 지금 복사기가 다 돈 것 같으니까 가져와서 오늘자 수업을 할게요. 아니, 설명할게요. 자,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일의 원리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옛날 중등에 있어. 현재 중등에는 없습니다. 이 파트는. 근데 요거를 수업을 듣고 나면 우리가 일 계산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 계산하는 방법이 손에 익숙해지고 눈에 익숙해지는 거야. 자,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양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무슨 소리다? 도구를 썼기 때문에 오히려 해야 되는 일의 양은 늘어나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할 때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다른 동력 장치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동력 장치를 쓰지 않고도 훨씬 더 강한 힘이거나 그냥 순수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 극단적인 예로 이제 선생님 다음 주에 뭐 이제 이발을 좀 하러 가 이발하고 염색도 좀 해야 되겠는데
원래 난 늘 갈색합니다. 그 사실은 되게 밝은 금색을 하는데 그게 이제 탈색을 안 하고 해서 그냥 갈색이 나와요. 염색이에요. 사실. 염색. 그런데 그 미용실 의자 뭔지 알죠? 네. 헤어샵 의자들. 선생님 몸무게가 110이 넘는단 말이야 지금. 네. 네. 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의자 높낮이를 조절하는 게 요즘에는 전동식으로 조절하는 의자들도 있지만 조금 옛날식은 밟아서 올리시잖아. 안 올라가요. 110kg가 넘는 나를 한쪽 발로 까딱까딱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의자죠. 그럼 한쪽 다리에서 내는 힘이 110kg가 넘는단 말이야? 아니요. 아니 과학적으로 이론상은 안 되잖아. 110kg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몸무게가 110kg가 안 되시는데 일하시는 분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안 되시는 몸이니까 그래. 이대호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대호가 와서 바른 것도 아닌데 내가 올라간다니까. 근데 생각해봐. 나만 올라가 내가 앉아있는 의자도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도구를 쓰지 않고도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코알라요. 코알라 가능. 또 코알라보다 센 놈을 한번 찾아보자. 돼지? 스컹크. 스컹크. 강아지? 아니. 자, 강아지까지 돼지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네가 다 큰 어른이 된 돼지의 크기를 안 봐서 그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돼지한 선생님 다리 허벅지까지 거의. 다 큰 돼지는 이만합니다. 진짜요? 네. 높이까지요? 높이가 이 정도 와요. 길이가 이만하고 덩치가 이만해. 무섭고 고민. 선생님이 군대 시절에 잡아봐서 압니다. 네? 어하. 뭘로 잡았어요? 칼로. 아 칼로 찔렀어요. 그러니까 부대 안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네. 부상이 돼지 한 마리였어. 예? 부상이 돼지 한 마리. 나는 잡아놓은 돼지 한 마리를 줄 줄 알았단 말이야. 살아있는 돼지야. 살아있는 돼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저녁할 때 다 돼가는 짬밥 좀 높은 병장들 6명이서 돼지를 잡아서 발목을 묶어서 눕혀서 눌러놓고 시골 출신의 이제 그런 동물 같은 거 좀 잡아본 그 취사병이 목 따고 피 빼고 하여튼 그 다 하는데 돼지 들어올리고 한다고 나머지 병사 6명이 들러붙었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면 1대1로 돼지를 잡을 수 있다고. 멧돼지가 아니야. 그거 그냥 식용돼지야. 그런데 그래. 한 200-300kg 해요. 강아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강아지 품종이 뭐냐죠. 푸들. 솔직하게 비글만 넘어가도 위험해지기 시작한다. 그지? 골든 리트리버. 리트리버는 착해서. 근데 리트리버 사이즈의 성질이 비글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냥 패배 확정이죠. 그러니까 은근히 인간은 되게 약하단 말이야. 인간은 그만큼 약한데 우리는 지금 지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그쵸. 그 이유가 도구입니다. 인간은 양손을 이용해서 도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 일주일 동안 굶주린 사자 대 야수의 심장을 가진 방망이 든 이대호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모르지. 일주일 동안 그러면 사자랑 방망이, 야구 방망이 들고 있는 이대호. 어떤 야구 먹는 알루미늄 배. 왜? 나무 배는 부러질 수 있잖아. 근데 그 알루미늄 제가 들고 있어도 나 이길 것 같은데. 네가 헛스윙 하는 순간 골로 갈 수 있다라는. 그래도 사자가 딱 달려올 때 뻥! 그러니까 그게 될 거냐는 거지, 실제. 이빨이 홈런. 예, 안 됩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되게 다양한 도구를 쓰고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힘을 냅니다. 근데 사자 총 극단적으로 총 한 방울 안 죽습니다, 걔네들은. 그리고 네. 너무 좋고.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
능력, 근력의 한계 이상. 인간은 사실 파워가 증가하는 쪽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 지구력이 증가하는 쪽으로 진화한 동물이기 때문에 근력은 약한 편이에요. 순수한 근육의 힘은 약한 편이야.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극단적으로 타이어 펑크 났을 때 불렀더니 아저씨 혼자 오더니 이상한 기계를 차 밑에다 대고 혼자 꾹꾹꾹 눌리더니 차가 휙 들리더라. 그래갖고 타이어 돌려보고 빵꾸 났는데 어딘지 보고 떼워주시고 하시잖아. 손으로 이렇게. 지금 보통 차량 무게가요. 경차가 1톤 정도 합니다. 경차가요? 경차가 뭐예요? 경차. 쓰그레 스파크 모닝이 1톤 조금 안 되고 스타트라. 레이부터는 1톤이 넘어요. 레이가 뭐예요? 그 경차 그 네모 반듯한 차 있잖아. 소나타가 얼마예요? 소나타나 이러면 한 1600km쯤 됩니다. 1.6톤. 그러면은 최소한 한쪽 바퀴에 400km, 500km는 걸린다고 봐야 되겠지. 그건 더 무겁겠죠, 당연히. 자, 근데도 타이어 교체를 위해서 어떤 기계 장치를 꾹꾹꾹 눌리면은 차가 들리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가능한지를 배우는 게 오늘 수업인 거야. 이걸 우리는 일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어떤 도구를 써도 일의 양을 줄일 수는 없다. 그럼 우린 도구를 왜 쓰느냐? 일의 양을 늘리기 위해. 왜 쓰냐? 힘을 절약하는가? 적은 힘을 가해서 큰 힘을 작용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럼 일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아니죠. 우리 W는 F 곱하기 S에서 얘가 일정하다는 거야. 핵심은. 예. 그러면 F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치. S가 늘어난다면 F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역사에 기록된 세계 최초의 변태가 한 분이 계십니다. 노출광 그리스 데살로니카에 살던 아모 씨가 있죠. 네. 네. 어느 날 새벽 유레카 난동 사건을 일으키신 아모 씨가 계시죠, 그지? 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튼튼한 받침대와 충분히 긴 장대가 있으면 나는 날 수 있다. 한 손으로 지구를 들 수 있다. 아르키메데스. 왜 이게 가능하냐? 그 시소처럼. 네, 그 시소 같은 그걸 말. 은근히 이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시소 쌓기나무 평형 잡기의 문제로 많이 배워온 그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지뢰의 원리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는 지뢰를 지렛대라 그럽니다. 왜? 선생님이 사투리 쓰니까 이상해? 이때까지 지렛대라고 불렀는데 이게 정확한 표준어는 지뢰입니다. 지렛대가 사투리예요?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지뢰의 요 판을 지렛대라고 부르는데 그냥 지뢰 자체를 지렛대라고도 많이 써요. 경상도 쪽에서는. 우와. 네,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표준어가 아님을 우리는 모르고 산다는 거죠. 자, 여기 어떤 물체를 이렇게 받쳐놨을 때 얘를
요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거지.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줘야 되는 힘을 F.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당겨 내린 높이를 S라고 한다면 내가 지뢰해준 일의 F 곱하기 S가 되겠죠. 뭐? 내가 지뢰에 한 일이지. 그리고 봐봐. 여기요 물체의 무게가 W겠죠. 웨이트. 작은 소문자 W는 무게를 뜻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높이를 H라고 한다면 W 곱하기 H는 뭐가 된다? 지뢰가 누구한테 한 일? 물체에 한 일이 되겠죠. 일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다? 자, 내가 한 일은 F 곱하기 S인데 얘가 뭐랑 같다? W 곱하기 H와 같다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잡아봅시다. 자, 봐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요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여기도 요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면 요 두 삼각형은 무슨 관계가 되게? 기하학적으로 우리는 얘네들을 닮음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를 A, 여기서 여기까지를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A 대 B는 뭐랑 같다? H 대 S랑 같죠? 우리는 이 식을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BH는 AS. A 곱하기 H는 A의 K배라고 한다면 S는 B의 K배가 되겠지. 네. 맞죠? 이게 비례의 뜻이잖아. 그렇다면 요 얘네들을 요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다? W 곱하기 A는 F 곱하기 B가 되죠. 맞지? H 대신에 AK를 넣고 S 대신에 BK를 넣으면 W 곱하기 A는 F 곱하기 B가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실제로 내가 줘야 되는 힘 F는 뭐가 된다? B분의 AW가 되죠. 맞지? 한마디로 뭐다? 자, 물체에서 받침대까지의 거리 A를 최대한 짧게 잡고 받침대에서 내가 실제 힘을 주는 데까지 거리 B를 최대한 늘려 잡으면 W가 충분히 크더라도 나는 F를 뭐 할 수 있다? 작게 드릴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봐봐. 여러분들 은근히 일상생활에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도구입니다. 니퍼 혹은 벤치. 니퍼요. 그 철사 같은 거 자르는 벤치 비슷한데 앞에 뾰족한 가위 부분만 남아있는 거.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 보면 개인 사물함 쓰는데 사물함 열쇠 잃어버려가지고 끊어야 될 때 그 절단기 있잖아. 앞에 가위 날은 여기서 요만큼만 움직이는데 손잡이는 막 뒤에서 이렇게 끊지. 또 뭔지 아는데 약간 손잡이 빨간색. 그거 그 큰 거.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해봤을 거 아니야. 깎을 때 하는 거. 그치? 나무 깎는 전지자위도 손잡이 쪽이 길고 앞에 날이 짧죠. 짧은 건 아닌데. 또 뭐가 있을까? 이런 도구를 쓰는 거. 렌치. 우리 숟가락으로 술병 따는 거.
어른들 가끔씩 보면은 맥주병이랑 숟가락 닦고 빵 따잖아. 이것도 사실 요거거든요. 병 따기, 그러니까 각종 우리가 힘쓰는 것 중에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정확한 명칭을 이야기를 하자면, 자, 물체가 있는 여기를 우리는 작용점, 여기 가운데를 받침점, 내가 힘을 주는 여기를 힘점이라고 할 때,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작용점에서 받침점까지를 줄이고 받침점에서 힘점까지를 늘리면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지. 이거 여러분들 은근히 잘 쓴단 말이야. 뭐 가위로 철사 잘라야 될 때 요 끝에서 잘라요? 이 안에 놓고 잘라요? 안에 넣고 자요. 왜? 이게 깡인가 이걸 안에 바짝 붙이면 어떻게 된다? 마찰력이 더. 아니죠. 받침점에서 작용점이 짧아지는 거지. 우리 가위 생각해봐. 가위. 보통 가위가 이렇잖아.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렸어요. 여기가 뭐야? 여기랑 여기가. 원래도 점까지 힘점이잖아. 손잡이가 오지 않아요? 어? 원래도 점까지 손잡이가 오지 않아요? 아니, 어쨌거나. 요 끝에 부분이 힘점이잖아. 그쵸. 여기가 받침점이죠. 그러면 종이같이 약한 거는 요 끝으로 자르는 게 편하지. 왜? 한 번에 툭툭 자를 수 있으니까. 대신에 요 끝에 바짝 넣으면 철사 같은 거는 안쪽에 바짝 넣어야 여기가 작용점이 되니까 여기가 짧고 여기가 크니까 큰 힘을 내기에 좋은 거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거 사실 뭐야? 요렇게 써버리면 이거 여러분들 쌓기나무 문제예요.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푸는 거. 수학 시간이냐 요새는? 이런 거 있잖아. (1번) 칸, (2번) 칸, (3번) 칸, (1번) 칸, (2번) 칸, (3번) 칸. 3번 칸에 쌓기나무가 4개가 놓여져 있어요. 2번 칸에 몇 개 놔야 균형이 되게? 저요. 5개. 6개죠. 6개지. 봐봐. 1번 칸, 2번 칸, 3번 칸이 A냐 B냐잖아. 여기에 쌓여있는 얘가 W고 4 곱하기 3은 얘 곱하기 2 해가지고 푸는 거잖아요. 얘는 6. 요렇게 맞추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배워오고 있는 지뢰라는 거지. 그리고 이 지뢰를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리키메데스가 한 이야기가 뭐야? 충분히 튼튼한 받침대와 충분히 긴 장대만 있다면 아무리 지구가 무거워도 내가 한 팔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만 확보가 되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팔로 걸칠 수 있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적 고려를 안 했어요. 오래 걸려요.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광년이 넘어가요. 지구를 1m 들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몇 광년 단위가 됩니다. 이게 빨리. 몇 광년 단위라고요. 광년이라는 거리 개념이 없지? 그치? 빛이 1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가 1광년이야.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리얼한 단위를 좀 이야기해 줄까요?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 30초 걸리거든요? 응?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 30초가 걸려요. 이거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야. 참고로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인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오는데 8분 30초밖에 안 걸려요.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6,400킬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계산. 제가 봤어요. 네. 정말 땅을 봤어요. 태양빛이 오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재면 계산이 되죠. 이거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겁니다. 2학년, 계산이 틀렸습니다. 안 틀린 게 확인됐으니까 너희들 교과서에 나오지 않겠니? 이 B야.
알겠어요? 자, 문제는 가장 기본형 지뢰라서 얘를 1형식이라 그래. 지뢰 형태에서. 1형식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다? 2형식, 3형식이 있다는 소리죠. 참고로 2형식은 지뢰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받침점이 끝에 나가고요. 저기 받침점. 요 앞쪽에 작용점, 요 뒤쪽에 힘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가 되겠지. 그럼 1형식 지뢰나 2형식 지뢰나 A보다 B가 크잖아. 네. 맞지? A보다 B가 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힘에서는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적은 힘으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지. 우리 병따개가 이거예요. 이 형식. 그럼 여기다 간단히 그려볼까?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딱 들어올리면서 따는 병따개들 있잖아요. 병이죠. 병 끝에 병따개 필요한 병.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힘점이잖아. 그럼 얘를 짧게 잡는 것보다 길게 잡는 게 따는데 힘이 덜 든다. 대신에 얘는 요만큼만 올라가지면 난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야 되겠지. 거리는 손해가 나죠. 그럼 병따개의 길이가 길수록 더 쉬워져요. 네. 대신에 병따개가 길어지면 병따개가 무거워질 테니까 사실 일은 조금 더 늘어나겠죠. 진짜 과학이다 이거. 근데 이 반대도 있습니다. 3형식도 지뢰가 있어요. 받침대가 끝에 있다는 것 똑같은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작용점이 밖으로 가고 힘점이 안으로 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B고 여기가 A가 되지. 맞지? 그럼 얘는 A가 B보다 크네? 맞죠?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게? 힘은 손해를 보는 대신에 거리의 이득이 오죠. 맞지? 그럼 일은 어떻게? 결국 일은 맨 앞에 시작했잖아요. 일의 이득은 못 봐요, 절대. 왜요? 거리의 이득은 속력의 이득을 가져오거든.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의 팔꿈치와 낚싯대가 3종 지뢰입니다. 낚시해 본 사람. 낚시할 때 물고기가 언제 바늘에 꽂히는지 알아? 입에 닿는데. 이제는 빠져. 우리가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 같다라는 끝에 입질이 오는 감을 잡았을 때 탁 채잖아. 이거를 챌 때 채는 힘으로 바늘이 물고기 입 옆을 빡 뚫어가지고 여기에 찍혀서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늘의 움직임을 빠르게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빠르게 할수록 더 잘 꽂히겠지, 정확하게. 천천히 하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물고기가 움직인다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가 이걸 도망가기 전에 확 찍고 빠져야 되잖아. 근데 이게 천천히 움직이는 생각해봐. 내가 지금 미끼 여기 야금야금 거리는데 이 미끼가 갑자기 끌려 당겨나가. 당장 입 벌리고 도망가겠지. 그러니까 이걸 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손을 여기서 요까지 챘잖아. 근데 낚싯대 입장에서는 저 앞에서 이 위에까지 당겨지죠, 순간적으로. 근데 걸리는 시간은 어때? 아니지, 똑같지. 내가 여기서 요만큼 당길 때 낚싯대는 저 끝에서 이 위에까지 움직이잖아.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움직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팍 찍혀가지고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사람이 달리기로 시속 몇 킬로 내고 있죠? 사람이 내는 달리기의 빠르기는 100m를 10초에 뛰잖아? 그러면 시속 36km예요. 근데 100m를 10초에 뛰면 빠른 거 아니야? 그치. 세계 신기록급이죠, 거의. 9.5. 지금 우사인 볼트가 9.53이 세계 신이니까 그래도 시속 40이 안 나와. 9.53인가 9.63인가 그래요. 58인가 어쨌거나. 그래도 시속 40km가 안 돼. 그 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메이저리그 최강속구가 시속 얼마 나오죠? 170. 시속 170 가까이 나와요. 제프가. 모든 스포츠 종목 중에 가장 빠른 속력을 내고 있는 운동이 배드민턴이죠. 순간적인 셔틀콕 속도가 시속 220이에요. 거의. 순간적으로 스매싱을 딱 때렸을 때. 순수하게 사람 혼자 낼 수 있는 속력은 시속 4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시속 220을 내고 있죠? 그거는 셔틀콕으로 후린다 치고 그냥 순수하게 도구 없이 팔만 갖고 던지는데 시속 170이 나오잖아.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거예요. 팔꿈치인 거야. 실제 팔꿈치는 여기서 근육이 요 뼈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우리 팔꿈치가요. 봐봐. 프로 선수의 배드민턴공 스매시 맞으면 아파요. 요렇게 이제 우리 손이 있잖아. 대충 그릴게요. 그럼 근육이 요 앞에도 근육이 있고 요 뒤쪽에도 근육이 있단 말이야. 우리 사람은. 요 팔 근육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요 뒤에 근육의 힘줄은 여기 붙어 있고 요 앞쪽 근육 힘줄은 여기 붙어 있다고. 그럼 봐봐. 여기를 잡아 당기는 힘으로 이 팔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튕구는데 요 뒤에서 요 근육으로 이렇게 튕구는데 여기서 요거 움직이지만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니까 속력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오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뭔가 무거운 물체 들 때 실제로 그렇게 무거운 물체를 들지는 못하죠. 아령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릴 때는. 왜냐하면 이 근육 자체가 큰 힘을 내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뭐를 위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속력을 위한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낚시 같은 거 TV 예능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도시어부라든지. 그거 보면 막 온몸에 힘을 다 써가지고 들어올릴 물고기 요만하죠. 맞지? 요만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하거나 요 정도 물고기를 끌어올리는데 막 있는 양손에 막 있는 힘을 다 해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고 있죠. 물고기 결국 이렇게. 무슨 소리다? 물고기가 빠져나가려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낚싯대 도구 자체가 삼형식 지뢰인 거야. 얘는 속력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뭐를 포기하고 있는 거다, 도구 자체가? 그치, 힘을 포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낚싯대가. 낚싯대 끝이. 내가 여기서 요만큼만 움직이는 낚싯대 끝은 여기서 저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둘 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네가 일을 졸라 하든가. 근데 우리 인간은 근력이 한계가 있잖아. 그 길이가 몇 광년 정도 되는 라떼를 이렇게 흔들면 그치. 광속이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네가 못 움직여. 그래서 그래. 그 광속의 에너지를 낼 만큼 네가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그거 있어요. 그 전에 유튜브 쇼츠에서 봤는데 인간이 절대 그 어떠한 장치로도 돌리지 못하는 기어가 있죠. 자전거. 그 본 적 있을걸? 유튜브 쇼츠에서. 첫 번째 기어가 10바퀴 돌 동안 두 번째 기어가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기어가 10바퀴 돌아갈 때 세 번째 기어가 한 바퀴 돌고, 세 번째 기어가 10바퀴 돌 때 네 번째 기어가 한 바퀴 돌아가게 돼 있는. 그 장치로 하면 제일 끝에는 지금 눈금 하나도 안 갔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 끝에 거를 힘으로 줘서 돌릴 수 없느냐. 이걸 돌려버리면 맨 앞에 건 광속으로 돌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돌릴 에너지가 안 나와.
거의 빅뱅급 에너지를 때려박아야 앞에 게 돌아갈걸? 기다리면 되죠. 그러니까 빅뱅 후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 그게 계속 돌았다고 치고라도 맨 마지막 거 한 바퀴가 안 돌아간다는데? 그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어. 보관돼 있다. 아니 그 지금도 돌리고 있어. 어디 어디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원래 에너지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일단 요거 봤죠? 그러면 예제 문제는 요런 거 한번 풀어볼까? 예제 하나만 딱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선생님 야구 그 아무 도구 없이 던지는 게그 팔꿈치 힘 때문에 팔꿈치 힘, 어깨 힘, 다리, 몸무게, 중심 이동 다. 근데 야구할 때 투수가 던지는 공보다 왜 송구가 더 빨라요? 투구가 빨라요. 유희감 빼고. 아니 자, 송구 이번에 이 달려오면서 던지잖아. 제자리에서 던지는 게 아니잖아. 외야수들 달려오면서 던지는 거잖아. 이 물체가 20N짜리 물체고요. 요 길이가 10cm. 네. 여기서 요까지가 50cm라면 자, 1. 내가 줘야 되는 F는 몇 뉴턴일까? 이거 그 2. 평행하게 만드는 건가요? 2. 내가 여기서 당겨 내리는 게 40cm라면 얘는 H는 몇 cm일까? 3. 그래서 한 일은 몇 줄일까?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저 교재 가져올게요. 자, 여기 봐봐.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10cm고 여기가 50cm라는 말은 네. 여기서 여기가 몇 cm다? 그치. 40cm죠. 네. 그럼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1대4. 1대 4잖아. 근데 거기 그럼 힘은 전체가 50이잖아. 1대16. 그러면 힘은 몇 대 몇? 자, 요거 봐봐. W 곱하기 A랑 F 곱하기 B가 같아야 돼. 근데 지금 얘가 1대 4란 말이야. 4대1, 4대1. 그러면은 4대 1이 되면 되죠. 그럼 얘가 20N이니까 F는 얼마? 그렇죠. 5뉴턴. 5N이면 되잖아. 나 천천히. 얘가 5N인 걸 알겠죠? 네. 그러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리는? 아니, 물체가 올라가는 거리는? 아 물체가 왜? 자, 2cm. 움직이는 거리는 요 1대 4랑 그대로 갈 거 아니야. 네. 여기가 40cm니까 여기 몇 cm? 10cm. 10cm죠. 그럼 봐봐. 요게 5N에 40cm를 움직이는 거나 20N에 10cm를 움직이는 거나 일의 양은 똑같죠. 몇 줄? 5줄. 2줄이죠. 곱하기 못하고 있다. 큰일이다 지금. 왜? 센티미터 단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무슨 단위 써야 된다? 미터를 써야 되는 거지. 네. 요게 뭐다? 첫 번째 도구였던 지뢰다. 자, 두 번째 도구 바로 들어갈게요. 필기할 시간 잠깐 줄까? 네네네네. 빨리 필기하세요. 필기할 시간 15분. 자, 조용. 자, 두 번째는 빗면이에요. 분명히요. 빗면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건축물. 엘베타워. 고대 인류가 만든. 피라미드 만들 때 썼던 과학적 기술입니다. 얘는 뭐냐면 봐봐. 어떤 무거운 물체를
이 무거운 물체를 이 높이까지 바로 들어 올리려면 이 물체 무게 W만큼 내가 뭐를 줘야 되죠? 힘을 줘야 되죠? 그리고 이 물체가 올라가는데 필요한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를 그냥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일의 양은 W 곱하기 H일 거 아니야. 그냥 들어 올리려면. 근데 얘를 쉽게 드는 방법으로 요런 비탈면을 만드는 거야. 이런 비탈면을 만들어서 이 물체를 빗면 방향으로 당겨 올리는 힘을 F, 요 빗면의 거리를 S라고 한다면 이게 F 곱하기 S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똑같은 물체를 이 빗면과 그리고 수직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F1, F2, F3 그냥 들 때 필요한 힘은 우리 물체 무게 W죠. 자, 그때 요 빗면 길이가 각각 S1, S2, S3, 높이가 H일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봐봐. 필요한 일의 양은 F1 곱하기 S1, F2 곱하기 S2, F3 곱하기 S3는 W 곱하기 H일 거 아니야. 왜? 일의 양은 같다 그랬으니까. 소문자 W, 무게. 요거 소문자입니다. 그럼 봐봐. 자, S1, S2, S3와 H의 크기를 비교하면 S1이 제일 길죠? H가 제일 짧고. 요렇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F1, F2, F3, W의 크기를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치.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직선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경로를 길게 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훨씬 뭐가 적어진다? 일의 양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응용하고 있는 게 우리 여러분들 고속도로나 이런데 산 올라갈 때 보면 길이 직선으로 쫙 올라가기보다 꾸불꾸불 돌아서 올라가는 경우 있죠. 저기 황령산 봉수대 올라가는 길이나 금정산성 올라가는 길이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대한민국 전국에서 가장 운전하기 무섭다라는 소문이 난 그 길이 있죠. 네, 저기 영도 태종대에서 부산항대교 올라가는 길. 나사산 모양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잖아. 우리 나사못의 그 빗면이 나사못의 나사산이 빗면이에요. 왜 나사산이 빗면이냐면 어우 씨, 네 잘렸으니까 잘린 것만 갖고 와자. 봐, 요렇게 보면 빗면이다, 그지? 얘를 요렇게 감아 볼게요. 맞나? 자, 나사산.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못을 이렇게 박아 넣는다고 하면 실제로는 뭐야? 이 길이를 박아 넣기 위해서 우리는 이만큼을 움직여 버린다는 거죠. 옆으로 돌리니까. 그러니까 훨씬 긴 길을 가는 대신에 적은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산항대교 진입로도 그렇게 만든 거야. 다리는 되게 높아. 그럼 이 끝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게 하면 경사가 너무 심해서 차가 못 올라가. 그렇다고 완만하게 올리면 다리 반대쪽까지 가야 올라가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한 바퀴 돌려버린 거죠. 그냥 나사산으로.
이런 것도 빗면인 거죠. 응? 이렇게 빗면을 이용해서 힘을 절약하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가장 빗면이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빗면인 게 여러분들 집업이에요. 지퍼라 부르는 부분 있죠. 거기에 빗면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거기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빗면이 숨어 있게 지퍼에는 네, 거기에 숨어 있어요. 요렇게 생긴 부분 있잖아. 여기 어디 빗면이 숨어 있냐면요. 여기에 숨어 있어요. 요 안쪽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빗면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란하게 온 요 꼬불꼬불한 걸 하나는 요로 밀고 하나는 요로 밀어주는 요 부분이 빗면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산길이 꼬불꼬불한 것도 다 빗면이.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올라가는 게 힘이 그렇지 덜 든다는 거죠. 그래서 등산로나 그런 것들도 쭉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꼬불꼬불하게 길이 돼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부 다. 이해가 되죠? 자, 빗면 문제에서 좀 특이하게 풀리는 딱 한 가지 패턴이 있거든. 근데 이상해. 왜? 그 지퍼를 올리면은 그 잠기잖아요. 그건 반대로 꽂혀 있는 거여서 그래요. 자, 넘어갈게요. 자, 마무리.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도르래. 도르래라는 도구는요, 기본적으로 줄의 장력을 좀 활용하는 도구인데, 크게는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고정 도르래는 말 그대로 도르래가 어디에? 천정에 고정되어 있는 도르래입니다. 얘는 그래서 요렇게 도르래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양쪽으로 줄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쪽에 물체 무게 W가 요 반대쪽에 우리가 당기는 F가 그리고 줄이니까 여기에 줄의 장력 여기도 줄의 장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정한 속력으로 당기는 거야 물체를. 그러면 봐봐 일정한 속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W랑 T가 같아야 되지. 즉 장력이 물체 무게와 같아야 되죠. 그리고 장력과 뭐도 같아야 돼. 내가 당기는 힘도 같아야지 일정한 속력이 되죠. 따라서 내가 고정 도르래로 당길 때는 물체 무게와 내가 당기는 힘이 같은 상태로 당기게 되겠지. 아니죠. 일정한 속력이 가능하죠. 합력이 0이면 멈춰 있거나 일정한 속력으로 당길 수 있죠. 그럼 처음에는 그치.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세게 당겨지는 거지. 근데 그게 그 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봐봐. 같은 줄이죠. 줄 한 개잖아. 그러면 내가 1m 당기면 이 물체는 얼마 올라가? 1m 올라가겠지. 같은 줄이니까. 맞지? 그래서 물체가 올라오는 높이와 내가 당기는 거리도 같죠. 따라서 무슨 소리다 지금 얘는? 힘도 일정하고 거리도 일정합니다. 그러면 얘는 왜 쓰냐? 고정 도르래는 왜 쓰냐? 힘의 방향을
변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시골에서 우물 본 적 있는 사람. 우물이 뭐예요? 요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저 밑에 물 고여있고 여기 두레박이라고 물 끌어올려서 물 퍼다 쓸 수 있는 곳 있잖아. 네. 근데 거기에 요 고정 도르래로 두레박이 설치돼 있다고. 양쪽으로 바구니가 돼 있든 한쪽으로만 바구니가 돼 있든. 그러니까 바구니야. 두 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양쪽 바구니 두레박도 있고 그냥 바구니 한 개에 줄만 이렇게 쭉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나오던데. 그냥 한쪽만 당겨서 나오는 건 이제 한쪽 도로 이게 딱 이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 두레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내가 끈달린 바가지를 우물에 던져놓고 순수하게 내 팔 힘만 가지고 물 바가지를 들어 올려야 되지. 그럼 허리도 숙이고 허리도 아프고 맞지? 그러다가 내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된다? 빠지는 거. 그치, 내가 퐁당하는 거죠. 근데 이런 두레박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어린아이들도 물을 퍼 올릴 수 있죠. 왜? 내 팔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내 몸무게로 당겨도 되죠. 줄 잡고 매달리면 되잖아. 근데 매달렸는데 줄이 더 무거워서 이게 쉬운 거야. 바보가 당기면 그렇게 돼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야, 그렇게 안 매달려도 그 정도로 가벼운 바가지면은 그냥 손으로 당겨지잖아, 매달리기 전에. 강아지가 무슨 철통 강아지일 수 있지. 그러면은 그렇게 안 끌려오겠죠, 이 사람아. 이대호가 들어있는 강아지. 그러면 안 당겨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네가 멍청하다고요. 주변에가 저 무시하는 게 죽는 수가 있다. 엄한 데다가 하면. 자, 쓸데없는 질문하면 수업 시간 길어집니다. 그건 안 돼. 자, 이렇게 당겨서 하는 그런 걸 때, 그럼 봐봐. 내가 내 팔 힘으로 당겨도 되지만 내가 팔 힘이 부족할 경우 내 몸무게를 실어도 되죠. 줄 잡고 주저앉아도 되잖아. 그렇게 해서 힘을 쉽게 줄 수 있다는 거야. 도르래를 쓰면. 맞지? 힘을 쉽게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아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내가 팔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서 힘을 작용시킬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요거잖아. 저 위에 그 정도를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 끝에. 올려주세요. 그 정도를 하잖아. 올려주세요. 이해가 되죠? 자, 근데 반대가 하나 있습니다. 움직도르래라는 게 있어요. 움직도르래는 도르래가 줄에 매달려 있는 상태인 거야. 도르래가 공중에 떠 있는 거고 도르래에 물체가 매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힘을 들어 올리는 형태인 거지. 예신. 엘리베이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원래 엘리베이터는 얘랑 섞어서 달려 있습니다. 간단한 예신. 그러면 요거를 일단 보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여기 봐봐. 요렇게 우리가 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도르래의 무게가 없다고 가정하고 얘를 밑으로 당기는 힘은 이 물체 무게 W죠. 네. 그리고 여기서 위로 작용되는 힘은 우리 장력 2개지. 양쪽에서 줄이 매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요 장력의 크기는 내가 줄을 당기고 있는 F랑 T가 같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봐봐. W는 2T고 그리고 T랑 뭐가 같다? F랑 같으니까 어떻게 된다? W는 2F니까 내가 실제로 주는 F는 2분의 1 W가 되죠. 내가 실제로 줘야 되는 힘은 어떻게 된다? 물체의 무게의 절반이면 들 수 있지. 이거 더 좋은 거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있어요. 아니? 이거예요. 잘 봐봐. 간단한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기니까 한 요만큼만 쓸게요. 이거 좀 접어서 넣자. 번지 점프. 봐봐. 요 화면 시야 밖으로 나가네. 요만큼만 들어볼게요. 내가 요 끝에 있는 줄을 한쪽 끝을 들어 올릴 테니까 이 물체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올라갔어? 반반. 내가 들어 올린 거리에 반밖에 안 올라갔죠. 맞지? 그럼 봐봐. 결국 무슨 소리다? 물체가 올라가는 거리는 내가 당긴 거리에 2분의 1 M. 네. 내가 당긴 거리에 2배. 물체가 올라간 거리의 2배가 내가 당긴 거리잖아. 아, 네. 네. 결론적으로 보면 F 곱하기 S는 W 곱하기 H. 결론적으로 얘도 1의 양에는 변화가 없죠. 일시당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온 이야기가 뭐였어요? 1은 줄일 수 없다. 어떤 도구를 쓰더라도. 참고로, 자, 잠시만. 자, 사실 이런 도르래들은 단독적으로 쓰기보다는 연결해서 많이 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도르래를 연결해서 많이 쓴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죠. 엘리베이터. 그렇죠. 거중기. 거중기라는 것은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실제로 만들었었던 복합형 도르래입니다. 아, 그 10,000원짜리 집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혼천이죠. 선생님 없는 아이예요. 어제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선생님. 이게 바보야. 자, 조용. 질문이 아, 네. 엄마 자, 요게 이제 거중기의 모습을 간단하게 모델링 한 건데요. 네. 자, 거중기는 보면 움직 도르래가 몇 개 달려 있다? 4개. 그치? 움직 도르래가 4개 달려 있죠. 움직 도르래가 4개 달려 있으니까 이 움직 도르래에 달려서 위로 가해지는 줄은 총 몇 개가 되죠? 8개. 그렇죠. 움직 도르래에 직접 연결된 줄은 위로 8개잖아. 네. 그리고 이 물체를 밑으로 당겨주는 게 물체 무게 W잖아요. 그러면 이 거중기에서는 결국 W는 8T가 되죠. 줄 8개니까. 네. 근데 이건 사실 뭐다? 2 곱하기 NT가 되는 거지. 네. 여기서 이 N이라는 개수는 뭐다? 움직의 개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요 부분, 요 끝에 얘 고정도를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달려있는 줄의 장력 T와 요쪽을 잡아당기는 내가 당기는 F는 T 이꼴 F가 될 거 아니야. 고정도를 해서. 네. 맞죠? 따라서 이런 형태, 거중기 같은 형태는 보통 우리가 한 줄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줄이 몇 개예요? 연결돼서 한 개지. 처음부터 끝까지 줄이 한 줄로 연결돼 있잖아. 이런 한 줄씩일 때는 F는 2 곱하기 N분의 1W의 무게로 힘의 이득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도르래가 하나만 쓰면 2분의 1. 움직도르래 2개짜리로 만들면 4분의 1. 3개짜리로 만들면 6분의 1이지. 2 곱하기 N이잖아. 4개짜리가 되면 8분의 1. 8분의 1이 되죠. 대신에 얘가 움직여야 되는 거리는 2 곱하기 N 곱하기 H지. 거리에서
그렇지. 왜? 얘는 힘의 이득이니까. 힘이 이득이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거리 손해가 되는 거죠. 제가 그 엘리베이터도 다 이 구조예요. 둘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없어요. 둘 다 손해 볼 수 있는 거 그건 네가 기계 잘못 만든 거지. 그걸 왜 써 그러면? 맞죠? 둘 다 손해를 보는데 왜 써? 아니 그런 기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있더라도 그걸 누가 사서 써? 바보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만들어? 기계 바보를 위한 기계. 팔리겠냐? 바보한테는 팔릴 것 같아. 내가 좀 이따가 무한동력 하나 만들어 그거 설계해 줄 테니까 만들어 봐. 그게 돼요? 안 되지 당연히. 그러면 그냥 올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없어. 거중기를 써서 만든 건물이 있죠. 수원 화성이라고. 그 정조가 그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노래. 성묘를 가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성이 수원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벌 받아서 죽은 케이스라서 그 쌀통안에 서울 안에 묘를 못 썼어요. 한양 부근에. 그래서 그 외가인 수원에 와서 묘를 쓴 거야. 근데 정조는 되게 효자였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성묘를 거의 매달 가다시피 했다고. 그러면 왕이 가서 쉬려면 수원에 있는 그 고을 현감은 쫓겨나야 되잖아.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거기에 행궁, 왕이 별장처럼 쓸 수 있는 궁궐을 따로 짓고 그 궁궐을 지키기 위한 성을 쌓은 게 수원 화성인 거예요. 근데 그걸 지을 때 돌을 들어 올리는 기계로 얘를 썼어. 거긴데요? 그럼 힘이 8분의 1이라고. 혼자서 5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거중기를 쓴다면 400kg까지 들 수 있다는 거야. 거리는 대신에 8배를 당겨야지. 1m 들기 위해서 8m를 당겨야 되는 거야. 근데 가능하잖아. 네 그래도 무게만. 그치, 무게만 줄일 수 있으면 가능해지잖아. 그래서 쓰는 도구인 근데 거야. 그럼 저거를 여러 개를 더 연결하면은 그렇지. 더 연결하면 힘은 훨씬 적게 쓸 수 있는 대신에, 훨씬 밀려. 그치, 졸라 당겨야 된다. 시간 밀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꼬준기. 자, 요렇게 물체를 매달아 놓으면 요 줄에는 이 물체 무게의 절반씩이 걸리겠죠. 맞지? 근데 이 줄이 다시 움직도르래에 걸리면 노란 줄에는 반의 반이 걸리겠지. 그치? 4분의 W씩 걸리겠지? 얘를 다시 핑크색 움직도르래에 연결하면 8분의 1. 이번에는 8분의 W가 되겠지. 요런 식으로 도르래를 계속 연결해서 만들면 거꾸로 된 의자 같은데요. 힘의 크기는 2의 n제곱분의 1W로 줄겠죠. 반에 반으로 가니까. 그럼 다음은 16이에요. 그치. 3개면 8분의 1, 4개면 16분의 1로 가야지. 32, 64, 100. 대신에 이동 거리도 내가 엄청까지 몰랐어요. 어떻게 된다? 2의 n제곱 h가 되겠지. 결국 결론. 2를 줄일 수는 없어요. 과제 풀다 보면 이게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1의 원리, 어떤 도구를 쓰더라도 2를 줄일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힘을 줄이는 거를 많이 택해서 작동해 왔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16,384. 근데 움직 도르래랑 고정 맞지, 도르래랑 연결시켜야죠. 어. 움직 도르래랑 고정 도르래 같은 힘을 가할 때 움직 도르래는 그 거리에 2분의 1만 움직이는데 아니지. 그러니까 고정 도르래는 안 움직이고 움직 도르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도르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물체가 움직이는 걸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은 응.
얘는 2분의 1만 가는데 얘는 똑바로 가니까 나중에 추월 당하는 거 아니에요?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는 뭐, 그건 부딪히겠지. 그건 움직이겠지. 부딪히겠지. 근데 그것까지 안 땡기지, 우리가. 아, 그러면 저 모양의 도르래가 계속 달려 있으면 거의 힘을 0으로 받고 물체를 자, 힘이 0이 되려면 이동거리가 무한대가 돼야 돼요. 화이팅. 이해가 돼? 얘가 0으로 가려면 얘는 무한대로 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까지는 안 가죠. 그리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는 도구의 무게를 무시했습니다. 실제로는 도르래에는 무게가 있죠. 음직 도르래에는. 빗면에는 문제가 있죠. 마찰력이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한정 도구를 많이 늘리는 것은 결코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상적인 상태 도구의 무게가 없다고 가정하고 지금 배운 거야.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도구를 써서 이제 힘이나 이런 걸 절약할 수 있고, 하지만 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일 기본적으로 힘과 거리를 곱하는 게 일이라는 거를 익숙해지기 위해서 오늘 수업을 한 거예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저기 데스크에서